화면 공유를 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0번입니다. 시구, 욕구, 욕망 30번. 인형사과의 일영역, 인형사과 지난번에 도강을 했었고, 지지난번에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1영역, 2영역이 있고, 이제 4칸으로 되어 있죠. 가로로는 대자, 대타. 내가 나 자신을 상대하는 대자, 내가 나 아닌 것들을 상대하는 대타가 있고요. 1영역은 경쟁 원리, 세속 원리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1패능, 2경인.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는 능력을 기르고 패능.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남과 경쟁하는. 이게 이제 세속 원리. 그것이 이익 추구를 기리고 만족을 지향하고, 컵과 물을 비유해서는 물을 퍼오는, 그 물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거고요. 이 영역이 이제 도우 영역이고 호혜 원리죠. 경쟁이 아니고 서로 돕는 그런 영역이고요. 이것이 이제 나 자신을 향해서는 수기, 마음을 닫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닦아진 마음은 컵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컵이 작아지면 여분이 생기죠. 남게 되죠. 그 남는 걸 가지고 남을 돕고 배려하고 이타하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베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지만 이것이 사람살이에요. 이 4가지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시구, 욕구, 욕망 여기에서는요. 인형사과의 1영역은 문제의 원인을 주로 남에게서 찾는 거죠. 세속 원리에서는 네가 나를 때리면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역은 문제의 원인을 전적으로 나에게서만 찾는 거예요. 나는 화를 안 낼 거야. 네가 욕을 해도 나는 화를 안 낼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화가 나는 건 속 좁은 잘못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속가 인연으로 보면은 사키야국 출신인데요. 사키야족이죠. 민족으로 보면 사키야족인데, 나중에 이제 옆에 큰 나라 고살라국이 이제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에게 신심이 많아가지고 공양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왕이 죽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시녀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아자타사투가 왕이 됐죠. 그런데 그 시녀, 그러니까 아자타사투의 어머니가 사키야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정식 공주를 보내줘야 되는데 하급한 여자를 보냈어요. 그런저런 해가지고 이제 원한을 맺혀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사키야국을 내가 쳐부수겠다 하고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국경에 가가지고 그 마른 나무 밑에 앉아 계셨었죠. 그래서 아자타 사투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다 부처님을 발견하고 와가지고 예를 올리면서 세존이시여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비록 마른 나무지만은 내가 태어난 나라의 나무요. 딱 이랬어요. 그러자 한참 생각을 하고서 군대를 가지고 돌아갔죠. 그렇게 3번을 했어요. 근데 3번째는 부처님이 나가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사키야국이 완전히 멸종을 했어요. 부처님은 원리는 제2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쟁 원리로 가지고 뭐 군대를 일으킨다든가 싸운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키야국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전략을 이렇게 세우라든가 이것도 없어요. 공자 같은 게 있어요. 공자도 이 영역을 첫 번째로 중시하기는 하지만 1영역은 두 번째로 고려 대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이 영역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1만 평 안에 100평짜리 절을 지어놓고 절 안에서는 이 영역만 갖고 돼요.
절 밖에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안 되니까 조국이 멸망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영역에 제한된다는 걸 잘 알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 적용하고 안 적용할 때 안 적용해야지, 만병통치로 적용하다가는 안 돼요. 경쟁 원리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말은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 조국이고, 그러면 북한에서 쳐들어오다가 돌아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해탈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이 세속을 움직이는 원리를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완전히 출가해가지고, 또는 내가 나이 60 넘어 70이 되었다. 앞으로 살아봐야 10년이다. 세상에서 뭐 얻을 거 다 얻었고, 못 얻었다 하더라도 이제 소용없다. 오로지 나는 해탈만이 문제다. 죽는 순간에 나는 완벽한 평화를 가지고 죽을 것이다. 여기에 목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스님이 되든지 스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나는 이 영역만으로 살겠노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10만 명 가도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1영역은 세속, 2영역은 도인데, 세속과 도는, 즉 1영역과 2영역은 공히 똑같이 인간이 무언가를 바란다는 기초에 의해서 분별된다. 도조차도 뭔가를 바란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교 38번으로 내가 보면요, 이 때문에 불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욕계, 즉 바라는 것이 있는 세계라고 부른다. 불교에서 세계는 3계로 분별되죠. 욕계, 색계, 무색계죠. 첫 번째 세계가 욕계죠. 말하자면 3층 피라밋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는 3층 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욕계의 다른 이름이 사바세계죠. 사바세계를 번역한 말 중에 인토가 있죠. 참어린 것도 참는 세계라는 거죠. 이 욕계는 다시 6으로 나뉘어서 지옥아미 수라축생 또는 인간 천상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6세계들은 욕계예요. 욕계는 바랄 욕자예요. 이 6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바래. 원하는 거야. 제 비유로 치면 빈 컵을 갖고 있어요. 채워져야 할 빈 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색계와 무색계는 뭐냐? 이것은 선정, 즉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이 더 높아진 단계이고요. 색계에서는 컵이 멈춰요. 둘 다 컵이 멈추는데, 색계에서는 색은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은 남아있는 색계고 무색계는 물질이 없다는 건데, 남방 교리에 따르면은 시각과 청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이 다 중지된, 그게 색계고요. 시각과 청각조차도 중지되면 이제 무색계래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합쳐서 하나로 봐도 돼요. 어쨌든 선정세계예요. 그렇다고 해도 해탈은 아니에요. 해탈은 무색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색계, 무색계도 컵이 있기는 있어요. 정비가 됐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탈은 컵이 없어져야 돼. 바라는 게 일체 없어야 돼.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잠깐 중지시켜 놓은 거예요. 선정을 가지고. 그래서 바란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이 기본인데, 이 바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김정빈만의 분류예요. 어느 교리에도 없어요. 근데 이 이치가 맞나 잘 보세요. 여러 번 말해요. 이치가 틀리면 언제든지 반대하시오.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지극히 찬성합니다. 반대를 해야 내가 점검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점을 분별하여 나는 욕구를 총칭하는 바람을 희구라고 본다. 예, 지난번에도 말했고 여 갑주에도 있는데요. 인형사과에서 만족은 신체, 물질, 사회 면에서의 희구 충족을, 행복은 정신적, 영적 면에서의 희구 충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제한적으로 말해요. 남들이야 뭐라고 말했든 간에 이 책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글자는 수양은 수양과 수행을 구별해 가지고요. 수양은 구체적인 방법 없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수행은 이제 수행이란 말이 있고 마음 다스리는 단어가 수양이라는 게 있는데, 수양은 방법 없이 하는 거고 수행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수양은 예를 들면 독서라든가 사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양이고요. 수행은 명상법, 윗바사를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이런 것들을 수행이라고 한다. 누가 정의한 게 아니라 저만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알기 쉽잖아요. 네, 마찬가지로요. 이 바람도 세 가지로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용어가 남들이 뭐라고 쓰든 간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밑에 도표를 보면서 생각하면 쉬워요. 이제 바라는 것 전체를 희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이 기준인데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주까지의 바람직한 욕구. 이제 희구 중에는 바라는 것 중에는 바람직한 바람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이 있거든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또는 딸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욕심이죠. 어떤 날 또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니? 또 있다.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니까 욕심이 좋은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라는 것 전체는 희구인데, 그러니까 혹시 욕심이 많아의 그 욕심도 희구에 들어가고 욕심이 없어야 되는 욕심도 희구에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는데 자신의 능력이 문제예요. 월급을 300만 원 받을 만한데 400만 원을 원하면은 플러스 10만 원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때 300만 원까지는 욕구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기까지 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희구를 욕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전체는 희구, 능력까지는 욕구, 능력 이상은 욕망,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이때 욕구라는 단어에서 쓴 글자는 하고자 할 욕자고요. 욕망이라고 할 때 쓴 한자는 욕심 욕자예요.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욕자로 욕자가 다른 욕자입니다. 예를 들어 능력은 6인데 발음이 10인 사람이 있다면 0에서 10까지가 희구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빈컵이 있는데 컵 전체가 희구인데, 그런데 능력이 6이니까 0에서 6까지는 욕구이고 6에서 10까지는 욕망. 이해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안 선생님.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냥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음 다스리는 법에 이 얘기를 썼는데 그거 보셨잖아요. 네. 예. 근데 마음 다스리는 법 책 쓴 지가 20, 30년 됐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해놨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아직까지도 안 알려져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알기 쉽고 마음 수양의 기초처럼 이해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바람은 잔, 우리말로 하면 잔이고 이제 영어로 하면 컵인데 바람컵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희구, 욕구, 욕망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31번 물 포기와 컵 줄이기로 넘어갑니다. 희구, 이제 소유욕이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희구는 빈 컵에
시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로 빈컵을 채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맞죠? 시구는 빈컵이고 만족은 물을 퍼가지고 컵에다 채우는 거죠. 인형 사과의 1영역은 물을 퍼오는 영역이다. 1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쟁 영역, 세속 영역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배능과 경인, 배능, 나 자신을 향해서는 능력을 길러서, 경인, 밖에 나가가지고 남과 경쟁해서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물이 경제적으로는 돈이고 정치적으로는 권력이고 명예고, 뭐 남자 같으면 여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자 같으면 남자를 자기 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 영역에서 인간은 물을 보려면 우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우물이 결국 뭐예요? 사회죠, 사회. 밖이죠, 밖.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재력, 권력, 명예력 등은 소유물을 가져와서, 물을 가져와서 우물에 가서 빈 컵을 채움으로써 시구를 만족시킨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분명하죠. 그러나 컵은 채우고 나면 자라. 이게 문제거리야. 1리터를 채워놨더니 주르륵 자라서 컵이 2리터가 돼버리니까 아이고 만족이 잠시 있다가 불만으로 바뀌어버리죠. 아파트를 사서 아이고 좋다 한 석 달 지나니까 아이고 좁네 20평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30평짜리 해야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30평 하면 40평 해야 되고요 40평 했더니 이번에는 오피스텔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없던 컵이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 재산 문제에서는 안 생겼는데 명예력이 또 이번엔 생긴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 때문에 일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늘 만족한 상태에는 이룰 수 없다. 절반의 만족밖에 늘 안 돼요. 절반은 늘 부족해. 혹은 뭐 70%는 만족인데 30%는 늘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컵을 만족시키는 두 번째 방법인 이 영역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요청된다. 이 영역에서 인간은 컵을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시구를 만족시켜요. 물을 퍼오는 것이 아니에요. 컵의 길이야. 앞에는 물의 길인데 컵의 길. 1리터였어요, 컵이. 1리터 물을 퍼와서 채웠어요. 만족했어요. 근데 컵이 2리터로 커지자 반절의 만족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2리터 컵을 다시 1리터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만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물을 퍼오는 길이 이제 세속의 길이에요. 그리고 컵을 줄이는 길, 물을 퍼오는 길을 저는 물의 길 이렇게 하고요. 컵을 줄이는 길을 컵의 길 이렇게 해요. 바로 컵을 줄이고 조절하는 길이 도의 길이에요. 간단하죠. 옆에 그림이 있는데 컵을 줄여 만족하기. 밑에 1리터 컵을 만족시키나 2리터 컵을 만족시키나 만족도는 100%로 같다. 20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나요 100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나 기분 좋은 수준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면을 못 보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음은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겉머리로 보이는 20평과 100평의 차이만을 보고서 아마도 저 사람은 5배 더 기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시골 농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거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컵을 줄여 만족하기 그림에는 시구가 2리터였어요. 그런데 소유는 1리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만족이고 절반은 불만족이어서 종합적으로 불만족인데 이번에는 시구를 1리터로 줄였어요. 그리고 소유는 여전히 아까랑 똑같았는데
컵이 조그만해지니까 꽉 차버렸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시구, 욕구, 욕망, 세 용어 설명, 그 다음에 물포기와 컵주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받고, 점검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선생님 뭐 의견이나 질문이나, 뭐 소감이나 말씀해 주세요. 반론을 얘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질문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단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스치는데요. 네. 불만족, 지금 시구 2리터에서 소유 1리터가, 그러니까 1영역에서 봤을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려는 어떤 긍정적인 시도, 노력, 이런 것은 또 그것대로 의미 있게 봐줘야 하는 거 의미 있게 아닌가. 봐줘야죠. 당연히 봐줘야 합니다. 예. 그 점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있는데요. 반드시 봐줘야 되고요. 1영역과 2영역을 지금은 이제 분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영역과 2영역은 완전히 다른 거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영역이 2영역을 돕는 면도 있고요. 서로 또 해치는 면도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교차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영역에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말하자면 정진을 하면요, 그 치열성 때문에 오히려 컵이 적어지지는 않지만 희미해져.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이 돼. 그래서 열심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돼. 그래서 성공을 안 해도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에서 만족이 생겨. 이런 면이 있고요. 또 이 영역도 반드시 1영역과 반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욕심을 줄이고 컵을 줄이면요, 세속적인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또 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운동 잘 아시니까 골프예요. 골프에서 힘 줘서 치면 퍼팅이 잘 될까요? 힘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 뺀다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 빼는 것도 있지만요, 신체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 아닌가요? 마음에서 힘을 빼야 몸에서 힘이 빠지지, 몸에서 힘을 빼면 절반밖에 안 빠져요. 마음에서 힘을 빼면 80%, 90% 빠져요. 그럼 마음에서 힘을 뺀다는 건 뭔가요? 욕심을 뺀다는 거거든. 반드시 넣어야지 내가 우승이야. 한타 차이야. 그럼 긴장도가 되고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결과는 내가 맡기고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살짝 치면 될 수도 있잖아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야구 같은 데서도 힘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배트 휘두를 때 부드러워야 된다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움과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삶을 현재 대입하거나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평가합니까? 소위 이제 한 장으로 이제 인형사가 딱 조직화되어서 있는 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아주 정밀하게 대입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대입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자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지금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세 이런 건 접어두고서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떠한가를 평가해보는 그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쉽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만한 그 모델이다 싶은 게 저도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지금 없는 걸 보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아주 1영역, 2영역, 그리고 이제 대자, 대타 그렇게 나눠서 내 분야에 내가 어떠했는가, 내쪽으로 외쪽으로 대자 또는 대타로, 그게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가 있다는 거는 뭔가 재미거리가 있어야지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 대입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기심이 나네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소감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에 자기계발서도 많고, 무슨 구루라는 둥, 무슨 멘토라는 둥, 무슨 스승이라는 둥, 영적 무엇이 어쩐다는 둥 하는 책도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선 전국 지도를 커버하는 책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전국 지도를 커버할 정도로 넓은 영역을 다루는 책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이다 그러면 세속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물거품이야. 헛거야, 환이야,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네, 자기계발서 이런 데에 가서는 영적인 얘기는 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어요.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다루어서 내 영역을 다 다룬 책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으면 되게 쉬워요. 김정빈이 한 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말은 길게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중학생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선순위가 없으면 또 헷갈려요. 전국 지도는 공간적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선순위는 시간적 의미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면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에는 반드시 1번으로 중요한 게 있고 2번으로 중요한 게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1, 2번이 없으니까 헷갈려. 지난번에 정치 얘기를 본의 아니게 많이 했는데 제가 감히 장관시켜도 나 할 수 있어 라고 했고, 또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은 면장하다가 갑자기 총리를 시켜도 잘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양반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1번, 2번을 분별해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우리나라 대통령. 그럼 대통령이 하는 일은요, 전국 지도를 보는 것이고 정책의 1번, 2번을 정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배 같으면 제일 높은 마스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반 선원들은 시야 1km 밖에는 못 보는데 나는 10km까지 쳐다보는 눈을 높이서 멀리 보는, 그래서 전국을 보는 거예요. 장관들은 도밖에 못 보는데 나는 전체를 본다, 이런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럼 대통령이 제일 우선해야 될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정치 철학과 인생 철학이 있어야 그게 나와요.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처럼 국가 지도자는 제일 책무가 국가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번영케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속 지도자로서 1영역이에요, 지금. 2영역은 조금 관계가 돼요. 문화부 같은 데서
그래서 전체 비중으로 치면 10%나 20%밖에 안 되고 주로 1영역이야. 그래서 치열할 때는 군사로 해결하고 아니면 정치 경제로서 일단 안전을 확보를 해야 돼. 이거 주권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돼. 자주 주권을. 그 다음에 번영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번영을 시키려면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순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헷갈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외교, 다른 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살아야지 혼자만 못 사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우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예요. 미국과 연대하는 것을 1번으로 삼고 중국과 돕는 것을 2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중국을 1번으로 하고 미국을 2번으로 할 거냐. 혹은 미국과 중국을 동등하게 1번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은 또 뭐하고 관련되냐면 남북 문제하고 또 관련돼요. 남북 통일이 중요하냐. 남북 통일은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도 안전하고 번영한 것이 중요하냐. 이것도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순서가 안 정해지면 이것이 중요했다 저것이 중요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정책 결정이 안 되고 횡설수설 우왕좌왕해요. 이것이 분명하게 자기 눈에 보이고 분명한 그 철학적 물리적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어도 70% 국민을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삶의 1번이 뭐냐 이거지. 저는 제로는 여지없이 간단해요. 행복이에요. 또는 만족이에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려고 사는 거예요. 컵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다만 컵 채우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컵이 자꾸 커지니 물 퍼오는 거하고 컵 조절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 스승들, 특히 불교 스승들이 쓴 책을 보면 제1장 제1절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거 맞아요. 맞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제1절을 그렇게 시작을 해놨어요. 근데 그 제1절은 시작을 해놨는데 제2절로 가가지고 지금 불교 스승들은 경쟁 문제, 세속 문제를 전혀 논외로 하고 사성제로 바로 들어가요. 큰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솔직한 말로. 결함이 너무 많아. 부처님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비구 스님들 출가 한 분에게는 맞다니까 그래서 절 안 해서. 세속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영감생심 안 맞아요. 사성제를 봅시다. 사성제에 보면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사실은 멸성제가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도성제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도를 닦으면 멸하니까. 그러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집성제. 괴로움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12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12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른바 12연기죠. 음영, 행, 식, 영색, 유기, 촉수, 애치, 유, 생, 노사죠. 1번이 무명 아닙니까? 12단계지만 1번이 뿌리고 원점이죠. 그럼 그 무명은 누구의 무명입니까? 인류의 무명이 아니라 한 개인, 즉 나의 무명이에요. 그것이 고의 원인이라고 사성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사성제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욕을 했는데 네 잘못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내 무명 때문이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무명이란 말은 무아를 모른다는 뜻이니까 내가 무아가 아니고 유아여서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놈은 나가 공격받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므로 그놈은 나를 없애버리면 나는 화가 안 날 것이고 네가 욕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성제의 집성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성제만 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명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망해도 무명 때문이고 남북통일이 안 돼도 무명 때문이고 전부 무명 때문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무명 때문이고 암이 걸려도 무명 때문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갖고 과연 될까? 안 된다 이거죠. 이 영역에서는 된다니까. 이 영역에서는 되고 이 영역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를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 일시적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해결하는 건 맞아요. 해탈하면요. 암 걸려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되잖아. 굳이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왜 안 죽어야 돼? 그거 죽어버리면 돼.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게 그야말로 박사 수준에서나 되지 중고등학교 수준인 보통 사람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안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다른 많은 책들을 읽어보아도요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하지를 아니하니까 그 책을 100권을 읽고 500권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 우선순위가 뭔지도 안 나와 있고 전국 지도도 아직 못 보고 있어. 계속해서 지방 지도만 보면서 무슨 시예요 무슨 군이에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게 다 책들이. 경국을 보여준 책 있으면 가져와 봐. 그 유명한 뭐 영적 스승 유명한 뭐 철학 박사 뭐 철학 스승 뭐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쓴 책 가져와 보라니까. 우리나라 화폐에 있는 퇴계율곡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퇴계율곡 가져와 보라고 있냐고. 없어요. 우선순위는 있냐고. 그 전국 지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국 지도 중에서 그래도 여러 도를 본다 이런 거지 팔도강산을 다 보는 책이 없어. 몰라. 내 눈에는 없거든. 어디가 있나 몰라. 달라이라마 책에도 없어. 우리나라 고승 성철 스님 책에 있나? 법정 스님 책에 있습니까? 보조국사 책에 있습니까? 원효국 대사 책에 있습니까? 무슨 육조 해능 대사 책에 있습니까? 달마 대사 책에 있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래. 내가 가서 엎드려 100번 절할게. 없어.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뭐 없는 걸 있다고 그래. 어떡할 거야 그래서. 없어요. 간단해. 우리 세상에 간단해. 제가 위파사나를 하던 중에 처음에는 참 안 돼갖고 고전을 했는데요. 어떤 기회가 나서 일주일간 집에서 혼자 정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해 스님 그 번역하신 법구경을 8개월 동안 하고서 고해 스님 갖다 드리기 전 일주일인데 집사람도 처가에 가고 없는 참이다. 시간은 남았다. 뭘 하지? 명상이나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명상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재미가 나가지고 이제 계속 정진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중간에요. 한 달가량 눈만 감으면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색을 하는 거야. 사유를 하는 거야. 교리 사유를 하는 거야. 아, 이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교리의 포즈를 맞추기. 머릿속에서 착착 포즈를 맞추기 한 거예요. 한 달 했어요. 그때 잡힌 기본 개념이 지금까지 유효한 걸 보면 작은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큰 깨달음은 아니겠지만
깨달음이 여러 등급이 있다고 저는 늘 주장하니까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10점짜리인지 20점짜리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된 상태가 지금 요 인형사과 그리고 컵과 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 잘난 소리를 아까 제가 강의 시작 부분에서 유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유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면 유머가 안 되는데 유머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무스님 오늘 들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소감, 질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인생관에 비춰서 볼 때 배능에서 제가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학창 시절에 운동을 좀 하다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또 체육 선생님 권유에 따라서 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쳐가지고 일 영역 배능에서 제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경인에 경쟁인에 내가 모든 걸 거쳐서 지금 마음 다스리는 쪽으로 와 있는데요. 부족한 상태에서 컵 줄이기를 하면서 수행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했지만 또 부족한 면에서 또 줄이는 컵 줄이는 그런 마음 다스리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그런데요. 불만족한데 그 부족한 면에서 컵 줄이기를 하면서 행복이라는 어떤 해탈이라는 그런 쪽으로다가 저는 그렇게 인형사과를 지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그 다음 얘기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 지금 이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핵심이 인형사과고, 인형사과 간단한 비유가 이제 이 컵과 물이에요. 그래서 이 컵과 물은 제가 하도 집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컵 하면 알고 물 하면 아는데요. 애들 키워보면 큰애는 물포기에 관심이 많아요. 치열하게 물포기를 또 하고자 해요. 그러나 컵 줄이기를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제가 평택 살 때인데 전원주택에 살았거든요. 이제 그때가 추석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달이 아주 보름달로 밝게 떠 있었는데요. 좀 늦게 들어왔어요. 한 10시 넘어 들어왔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나는 밖에 마침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선체로 달 아래에서 한 3, 40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그랬는지 부처님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은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이 되면 일영역을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유리하죠. 일영역에서 엄청나게 유리하죠. 권력을 갖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 하겠노라고 왕을 포기했다 이 말이야. 이 영역은 뭐예요? 거지지.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권력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여자가 있냐. 왜 그랬을까? 10달 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1000리터짜리 컵에서 500리터를 채워놨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저 하이는 1리터짜리 컵에서 0.5리터를 채웠어. 50% 만족은 똑같아. 남들은 1000과 1 차이만 생각하지 50%냐 100%냐 이건 몰라. 아버지도 걱정거리가 많고 괴로워하는 일이 많아요. 남들은 그거 몰라. 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위를 쳐다보죠. 1리터짜리는 2리터를 쳐다보게 되니까요. 부장은 사장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과장은 부장을 쳐다보고 목표 삼죠. 근데 이 욕망은 지혜를 가리기 때문에요. 앞만 보게 하고 뒤를 못 보게 해요. 즉 승진을 하게 되면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다 있어요. 근데 욕망은 좋은 면만 보게 해요. 안 좋은 면은 안 보게 해요. 승진해서 폼나고 권력이 생기고 월급 많이 받고 하는 것만 알지 책임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은 문제와 연관돼요. 과장이 10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줄기를 10개 붙들고 있어요. 부장은 100개를 붙들어야지. 도복자같이. 그러니까 머리 쓸 일이 더 많고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죠. 그 생각은 안 하죠. 앞에 멋진 것만 보고 뒤 건 못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승진을 했는데 8시간 일하던 사람이 9시간 일하게 되면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앞만 보게 하고 뒤를 못 보게 해서 계속 분화비가 타죽 올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계속 욕망에 뛰어드는 건데요. 부처님의 비유는 이런 욕망에 대해서 아주 살벌하게 비유를 하세요. 그건 죽음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점잖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 끔찍하게 나쁜 길로 말씀하세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고 본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 말씀이 지당한 줄도 잘 알아요. 제가 만약 기질상 그쪽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면 저는 다 버리고 출가할 용기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관찰해 본 결과 저는 그쪽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 영역에서 저는 치열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요, 연희 사람이 일 영역에서 치열하게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물퍼와 가지고 성취하는 걸 목표로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성취가 그 본 바탕에 있어서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중학교 때 알았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그 바탕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속에서 물질을 추구한다고 해서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기질이 이러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추구합니다. 허무한 줄을 알면서 그 길을 가는데
부처님처럼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름 치열하고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말을 좀 하고 보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멋있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들이 이렇게 멋있게 말한 건 아니고, 그러나 거의 이런 뜻으로 말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아들 얘기라는 건 이런 데서 하면 사실은 안 돼요. 잘못 말하면 아들 자랑이 되고, 아니라고 말을 해도 곤란하고, 뭐 기다고 말을 해도 곤란하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도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을 말하면서 사사로운 아들을 가지고 오면 이 비유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젊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젊은이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앞뒤가 또 안 맞는 있어서 할 수 없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내미가 말하면서 사는 강사잖아요. 그 강사가 영어 강사인데, 영어도 잘 가르치지만은 이 삶에 대한 말을 할 때 보면, 영어 할 때도 그런데요, 말을 꽉꽉 밟으면서 누르면서 해요. 꽉꽉 누르면서. 그래서 아주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 같은, 확신을 갖고가 아니라 확신 갖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지가 치열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이르르면요, 거의 웅변가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무서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영역을 살 수밖에 없고요. 세속 영역과 구도 영역은 결국은 비율 문제예요. 비율 문제여서 열심히 물을 퍼와야죠. 또 성공하려면 해야 되고, 돈 벌려면 벌어야 되고, 진급하려면 해야죠.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다 싶을 때는 멈춰야 돼요. 그게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전두환 장군이 사단장에서 멈췄으면 훌륭한 사단장으로 아마 남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저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감이 아니면 멈춰야 되고, 정치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만큼 해야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만족도도 높아요.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돈도 그래요. 돈도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8시간에 관리할 만큼만 있어야 돼요. 경제적 관리 능력이 8시간에 100억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1조 원을 주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24시간 생각해도 감당이 안 되고, 여기 문제 저기 문제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감당 안 돼 다 무너질 텐데. 그래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능한 세자. 무능한데 세자여서 다음에 왕되더라.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무능한 재벌이세. 능력은 100억도 벅찬데 1조 원을 물려받았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병을로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진 만큼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명예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마누라도 무조건 이쁘면 좋은 거 아니고요. 자기에게 알맞게 적당하게 이쁜 게 좋아요. 너무 훌륭한 마누라랑 살아도 안 되고, 역시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하고 맞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전국지도는 명료하게 말씀하신 현실들이 별로 없다고 말을 했지만, 명심보감과 책임담이 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겁줄이기. 근데 명심보감은 좀 수준 면에서 한 초중등생용이고요. 책임담은 상당히 수준 높죠.
그래서 만일이라도 이제 이 강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논어를 읽기가 벅차면 논어를 읽고 나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책은 한번 읽어보면요. 아까 수양이 돼요, 수양이. 수행은 안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수행법은 없어요. 이렇게 명상을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글을 읽고 있으면 수양이 돼. 컵이 자꾸 줄어들어, 그걸 읽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솔바람이 불고, 난초와 지초 향기가 나오고, 배화꽃이 피고 그래요. 그런 좋은 수양서들이 있어요. 그런 수양서들을 옆에 놓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요. 수양이 좋아요. 너무 수행할 거 없어요. 수양이 힘도 안 들이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는 수양도 많이 권해요. 수행해가지고 막 요즘 어저께 만난 어떤 분도 조계사로 명상하러 가겠노라고 떠나던데, 끝나고 나니까. 그것도 좋겠지만은, 좋은 현철들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좋은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시구, 욕구, 욕망, 그 다음에 공포기와 극줄이기,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여섯 차원의 인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컵 줄이는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 여섯 차원으로 분별이 된다. 이 분별이 유교 사상에서 가져온 건데요. 1번 악인, 2번 범인, 보통 사람이죠. 3번 학인, 마음 수양을 시작한 사람이고, 군자, 마음 수양이 어느 정도 된 사람, 현인,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군자보다는 훌륭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서민, 이렇게 해서 6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인은 아니라고 치고, 그래도 범인도 아니라고 쳐야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학인. 공부하고 있는 마음 수양을 시작한 학인이고요. 이 학인을 가르치는 사람은 군자 이상이어야 돼요. 제가 군자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군자가 좀 못돼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냥 반군자라고 하죠. 반은 학인이고, 반은 군자라고 해두자고요. 아닌데 그냥 해두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선생 노릇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6차원의 마음 수양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질문 듣고 마치겠습니다. 안 선생님. 예,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인형 사과에다가 삶을 대입해서요.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안 선생님은 내년에 수행단체랄까 모임이랄까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데, 인형 사과로 보면 간단해요. 그동안에 1영역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영역의 비율을 좀 높여보자, 이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수치로 한다면 1영역이 9, 2영역이 1이었는데 이제는 2영역을 2로 늘려서 좀 비율을 2영역 쪽으로 조금 옮겨보자. 그리고 장기 전략으로 볼 때는 은퇴할 시기를 10년 후나 15년 후나 20년 후로 잡았을 때, 그때 가서는 이 영역의 비율을 아주 현저하게 높여서 이 영역이 70, 80이 되도록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주시면은 좀 본인도 명료해지고 공부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스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 수행보다는 수양 쪽으로다가 교수님 말씀대로 수양 쪽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양 참 좋은 겁니다. 공자님은 수양만 갖고도 성인 되셨어요. 퇴계율곡도 수양하신 분들이에요. 수양만 갖고도 그런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될 수가 있고 군자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수양이 수행보다 장점도 많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배타적이에요. 수행은 하나만 하지 두 개 못 하거든요. 네. 위파사나 하면은 화도 못 하잖아요. 또 뭐 네. 기독교 가지고 뭘 하면은 불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해야 돼요. 한 개만 한다는 건 집중도는 높고 성과는 좋지만은 본의 아니게 다른 걸 배척하는 좁은 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잘 또 이렇게 여러모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자기 딴에는 높다고 그러고 뭐 깊다고 그러는데 뾰족하거나 무슨 원만하지 못하거나 무슨 배타적이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사람은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 수행이 좋을 것 같지만요. 수양은 그런 게 없거든요. 수양은 이것하면 저것을 할 수도 있고 돌아볼 수도 있고 여유롭기도 하고 사색하고 성찰하고 독서하고 산책하고 여행하고 이런 것도 다 수양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너그러워지고 인간다워지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 뭐 불교에서는 막 수행이 무슨 만병통치 것처럼 하지만요. 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아마 스님도 많은 주변 사람들 스님들 보실 거예요. 수행하는 분들이 과연 옆에 가면 봄바람이 나고 활락하고 같이 차라도 마시고 싶은 그런 분도 어쩌다 있지만 대개 보면 제 양반하고 오래 있으면 좀 피곤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이죠? 네, 찬바람이 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전빈이라는 사람의 특성인데요. 뭘 봐도 저는 그렇게 한 면만 보지를 않아요. 적어도 두 면 이상, 그 반대면 혹은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 고찰을 하고요. 항상 불교를 생각해도 기독교를 생각하고 또 부처님 생각해도 예수님, 공자님 생각하고 이렇게 다 비추고 40년 동안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확신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도 하지만 그 융통성 내지는 수용성 내지는 조화, 이제 원하지 않음 이런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